자, 시민수익 영업 기법 강의 4. 효율적인 문자 멘트와 전화 멘트로 영업 능력을 높여라. 무작정 전단지를 나눠주기만 했던 최고가 이제 고객의 눈길을 전단지를 만드는 방법도 알게 됐고, 전단지를 만드는 방법도 알게 됐고, 어디서 나눠줘야 효과적인지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판매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고객이 전단지를 보고 전화를 걸었을 때 판매로까지 이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고객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멘트를 던져야겠죠? 당연히 고객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 멘트를 던져야겠죠? 그것이 바로 전화 멘트입니다. 전단지 만드는 방법 1편 강의 4에 자세히 나와 있으므로 참고하시고, 이번 시간에는 문자 멘트와 전화 멘트 대해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멘트로 고객의 호응을 이끌어내라. 영업인이라면 고객을 만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문자나 전화 혹은 이메일로 고객의 미리 연락을 취해 언제 어디서 만날지 정해야 한다. 한 것입니다. 사전에 약속을 하지 않고 고객을 만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니까요. 사전에 약속을 하지 않고 고객을 만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니까요. 여러 고객들이 상담 신청을 해오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고객과 상담을 횟수가 적은 영업인들은 제법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사전에 고객에게 연락을 해서 잡지 않았기 때문에, 상담 신청이 해오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고객과 상담하는 횟수가 적은 영업자들을, 그런데 사전 연락은 무슨 전화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직접 고객의 목소리를 들으며 대화하고 언제 어디서 만날지 확실히 정해야 뒤탈이 없다고 말하죠. 물론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20대 여성의 경우 전화통화를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따라서 주 고객이 20대 여성이라면 문자를 보내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나이 지긋하신 분들은 문자를 아무리 많이 보내도 잘 확인하지 않지요. 다시 말해 주고객의 연령층에 따라 사전 연락 방법을 달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문자 멘트의 용도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문자를 이용해 판매까지 성사시키는 세일즈형이 있고, 미팅 약속을 확정짓는 전화 멘트 대체형이 있고, 전화를 쉽게 걸 수 있도록 해주는 전화 멘트 보조형이 있습니다. 이 중에 세일즈형은 모든 상품에 적용하기 어려우니 생략하고 전화 멘트 대체형과 전화 멘트 보조용에 대해서 문자 멘트 용도로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문자를 이용해서 판매까지 성사시키는 세일즈형이 있고, 미팅 약속 확정 있는 전화 멘트 대체형이 있고, 전화를 쉽게 걸 수 있도록 해주는 전화 멘트 보조형이 있습니다. 이 중에 세일즈형은 모든 상품에 적용하기 때문에 어려우니 전화 멘트 대체형과 전화 멘트 보조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그럼 전화 멘트
대체형으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은 실제로 제가 젊은 여성분들에게 면생리대를 판매할 당시 고객에게 보냈던 문자인데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신 스마트폰 버전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림 위에 적힌 숫자 1, 2, 3 순서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다 읽으셨나요? 어떠세요? 어느 부분이 잘 됐고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아시겠어요? 대체 무엇 때문에 고객이 튕겨 나갔을까요? 무엇 때문에 고객이 튕겨 나갔을까요? 이제부터 잘못된 점을 하나하나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로부터 잘못됐군요. 회사 이름을 밝힌 것이 실수입니다. 회사 이름을 밝히는 것이 실수입니다. 그럼 먼저 전화 멘트 대체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은 실제로 제가 젊은 여성분들에게 면생리대를 판매할 당시 고객에게 보냈던 문자인데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신 스마트폰 버전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럼 그림 위에 적힌 숫자 1, 2, 3 순서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김선자 고객님 1번 2011년 7월 4일 월요일 오후 1시 38분 안녕하세요. 한나패드입니다. 김선자 고객님 맞으세요? 누구? 김선자 고객이 말씀하신 겁니다. 누구? 문자 왔습니다. 다시 네, 이번에 이벤트 당첨되셔서 연락드렸습니다. 무료 체험 이벤트 신청하셨잖아요. 네, 무슨 체험이요? 그 다음에 2번 면생리대 무료 체험 신청하지 않으셨어요? 아, 네. 그것 때문에 먼저 뵈러 가면 좋을지 여쭤보려고 연락드렸습니다. 아, 오시는 거예요? 2번이고 3번 고객님께서 저희 제품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알려드릴 게 있어서요. 언제가 좋을까요? 좀 부담이 되는데 직접 오시는 건 부담 가지실 거 전혀 없고요.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언제 뵈러 갈까요? 저 그냥 취소할게요. 요즘 저 좀 바빠서요. 다 읽으셨다였나요? 어떠세요? 어느 부분이 잘 됐고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아시겠어요? 대체 무엇 때문에 고객이 튕겨 나갔을까요? 자, 이제부터 잘못된 점을 하나하나 체크해 보겠습니다. 1번 첫 번째 1번 문자부터 잘못되었군요. 1번 문자부터 잘못되었군요. 회사 이름을 밝히는 것이 실수입니다. 왜냐하면 고객들은 샘플을 신청했던 상담을 신청하고 난 후에는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신청한 기억은 있지만 회사 이름까지 기억하진 못합니다. 회사 이름까지 기억하기는 못합니다. 고객이 기억해 줄 거라는 기대를 하셨다면 지금 당장 그 기대를 버리십시오. 영업인들은 항상 고객 입장에서 생각해야 하니까요. 1번 두 번째 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문자를 잘못 보낸 덕분에 레포도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고객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이야기를 덧붙여 지속적으로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네요. 2번 문자를 보면 갈수록 태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객에게 따지고 갈수록 태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객에게 따지고 네가 무료 체험을
네가 무료 체험을 신청했으니 나는 너를 만나러 가야겠다는 식으로 협박하고 있네요. 나를 만나면 어떤 메리트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고 기대를 만들어야 하는데 억지로 밀어붙이는 느낌이 드는군요. 세부 문자들은 막무가내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거절 의사를 보이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본인 말만 계속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는 영업인을 어느 누가 만나 주겠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고객이 여러분의 방문 요청을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세요. 여러분이 방문하면 자신에게 이득이 있을 거라는 판단을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장 좋은 방법은 고객이 여러분의 방문을 요청해서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럴듯한 명분을 세우고 자신에게 이득이 있을 거라는 판단을 만드는 것. 즉 고객이 여러분의 방문을 원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문자보다 전화를 하는 것이 상담 약속을 잡는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 경우는 문자든 전화든 별 차이가 없습니다. 문자든 없더군요. 특히 게릴라성 이벤트, 기획에서 빠른 시간 안에 많은 분들에게 연락을 해야 할 경우에는 문자를 보내는 것이 전화를 하는 것보다 효율적. 그럼 이번에는 고객들 관심 있고 문자 멘트 보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지요. 게릴라성 이벤트 기획에서 빠른 시간에 많은 분들에게 할 경우는 문자를 보내는 것이 낫다. 1번 첫 번째 문자를 보면 문자를 보내는 이유와 명분이 잘 나타났지요. 따라서 누가 봐도 스팸성 문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1번의 모든 문자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 상대방이 부드럽게 수긍하고 넘어갈 수 밖에 없는 말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이 노라는 대답을 할 수 없도록 지속적으로 페이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페이싱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1번 문자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김선자 고객님 맞으세요? 이번에 면생리대 무료 체험 신청하신 것 당첨되어서요. 그 관련해서 선물 드릴 것도 있고 여쭤볼 것도 있고 해서 연락드렸어요. 우리 선자 고객님 맞으시겠죠? 네. 이렇게 됐답니다. 그래서 대부분 상대방이 부드럽게 수긍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말들로 이루어져 있고 이처럼 상대방이 노라는 대답을 할 수 없도록 지속적으로 페이싱을 하는 것이 좋답니다. 페이싱이라는 것은 경영 생산 과정상에 정해져 있는 제품 이동 시간, 또 재료 보호 조작 처리를 위하여 주재료 및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부분의 접속에 사용하는 직물, 매트, 필름 따위의 재료, 경영 생산 과정상에서 정해져 있는 제품의 이동 시간이랍니다.
2번 문자를 읽어보겠는데요. 점심 맛있게 드셨는지 모르겠네요. 이번에 무료 체험 외에도 드릴 선물이 상당히 많거든요. 다나한 아이스크림도 있고 개비어 에센스도 있고 좋아하실 만한 걸로만 준비했답니다. 이왕 선물 받을 거 푸짐하게 받는 거 좋잖아요. 그렇죠? 넵 킥킥. 2번 문자들을 분석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페이싱, 연결 이동 시간을 짧게 하는 거예요. 연속이죠. 그리고 주변에 입소문 많이 내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무료 체험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죠. 그리고 나서 무료 체험 이벤트도 도와드리러 방문하겠다는 이야기를 꺼냈죠. 그런데 그 방식이 앞서 예로 든 잘못 문자 멘트와는 사뭇 다릅니다. 2번의 두 번째 문자와 3번의 첫 번째 문자를 보세요. 3번 읽어볼까요? 넵 키킹 맞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좀 드려야 하는데 지금 잠시 통화 가능하세요? 아니면 한 30분 후쯤? 10분 후요. 넵, 그럼 10분 후에 우리 선자 씨한테 전화 드릴게요. 이따 봬요. 지금 제 이름 심은수 저장해 두시고요. 이 내용입니다. 자, 선물을 듬뿍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써주고요. 사실 고객에게 전하려는 내용은 같습니다. 방문하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고객들이 느끼는 감정도 부담감 혹은 호감으로 달라질 겁니다. 우리가 고객님께 문자를 보내는 이유는 방문을 위한 문자를 보내는 이유는 명분이 필요해서입니다. 그러니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야죠. 그러면 고객과의 레포를 높이고 일정 기간 후에 일정한 가격으로 도로 사들인다는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채권 거래 이걸 레포라고 합니다. 레포를 높이고 부드러운 승낙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멘트를 구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객에게도 영업사원의 방문을 허락하는 명분을 주어야 합니다. 명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명분이 필요하죠. 제품의 효능이 뛰어나다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구입하면 3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다거나 무이자 10개월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등 구매에 정당화할 수 있는 명분이 주어진다는 고객들은 쉽게 지갑을 엽니다. 3번의 두 번째 문자. 네, 그럼 10분 후에 우리 선자 씨한테 전화 드릴게요. 이따 봬요. 지금 제 이름 심은수 저장해 주시고요. 이 말인데요. 두 번째 문자를 보세요. 우리 선자 고객님, 우리 선자 씨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고객은 편하게 대하려고 일부러 성을 뺀 것이죠. 만약에 제가 여자였다면 제가 저도라는 단어 대신에 언니가 언니도라는 단어를 썼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슬그머니 반말로 언니가 그날 친구들까지 10명의 선물을 더 갖고 가면 되지 라고 말하면 상대는 여러분을 더 친근하게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남자이니 오빠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어떻겠느냐고요? 사실 그러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오빠라는 단어는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여자와 남자는 달라서 상대방이 불쾌하게 여길 수 있거든요. 3번과 4번 문자나 앞서 예로 든 잘못된 문자나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을 방문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두 문자를 비교해보면 지금 예로 든 문자가 보다 더 친근하고 부드러워 상대방이 편하게 받아들인다는 점이 다릅니다. 어디로 가야 하느냐고 묻기보다는 선물을 얼마나 갖고 가야 하느냐고 고객에게 부담 주지 않으며 방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방문에 대한 명분을 세우고 페이싱을 한 후 선물을 몇 분 분량을 준비해야 하는지 재차 묻습니다. 이때도 상대가 지나치다고 느낄 수 있고 요구를 장난스럽게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죠. 그 후에도 물을 흐르듯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 가다가 산뜻하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2번에 안녕하세요. 김선자씨 고객님 되시죠? 연생리대 무료체험 이벤트 당첨되길 문자 드렸어요. 이번에 멘트 신청해 주신 김선자 고객님 맞으세요? 네. 요즘 너무 더우시죠? 날도 더운데 여름 어떠신지요?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당첨되신 거 잘 체험하시고 주위에 입소문도 많이 주셔야 해요. 식사는 맛있게 드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드셨다고 하니 저도 좋네요. 히히히. 이번 체험의 이벤트로 도와드리러 갈 때 준비한 선물이 좀 여러 개 있거든요. 단아한 아이스크림도 있고 휴대용 물티슈도 있고 캐비어의 센스도 있고요. 돈 주고 사려면 10만원은 들지도 몰라요. 몇 분 정도 드릴 양을 갖고 가면 될까요? 여기로 오시는 거예요? 그럼요. 우리 선자 고객님께서 아직 저희 제품 세탁법이나 보관법이나 사용법이나 주의사항 같은 거 잘 모르시잖아요. 이렇게 자, 혹시 문자 사이에 보이는 기호 키키키 히히히 뭐 등의 존재 이유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백트래킹의 일종입니다. 백트래킹 정보통신 생성 시스템에서 문제의 해답을 구하기 위해 추론 제어 방식의 하나 규칙을 적용하여 얻은 결과를 틀리면 그 규칙을 적용한 다음부터 현재까지 결과를 무시하고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른 규칙을 선택하여 다시 시도한다. 백트래킹을 자동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에서 백트래킹을 제어하고 불필요한 백트래킹을 방지하기 메커니즘 보통 표시되는 일종 가상 목표를 목표 사이에 삽입한다. 백트래킹 문자 기호를 얘기합니다. 웃음 표시, 미소 표시, 스마일 표시 뭐 이런 거 있죠. 눈물 표시 막 이런 거. 웃음을 표시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갈매기처럼도 있고 또 이런 거 점 두 개에다가 가로 닫고도 있고 그리고 흐흐흐도 있고 킥킥킥도 있고 히 하나만 쓰기도 하고 킥킥킥킥과 같이
키만 계속 쓰기도 하죠. 이 모든 것이 백트래킹입니다. 흘러가는 분위기를 잘 살펴보시고 있다가 상황에 맞춰 잘 사용하면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문자 멘트 용어 설명. 래퍼. 두 사람 이상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조화로운 일치감, 공감, 적이며 상호 반응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용어인데, 여기서 영업인과 고객과의 관계에서 느껴지는 친근감, 친숙감 등을 말한다. 래퍼가 높은 경우 위에 서로 간의 신뢰할 만한 분위기, 편안함, 분위기가 형성되지만 반대의 경우 상담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한다. 래퍼는 이 책에서 다루는 각종 테크닉을 통해 좀 더 빠르게 상승시킬 수 있다. 페이싱. 보조 페이스를 맞춘다는 뜻으로 상대방과 마음, 행동, 몸짓, 말투, 말의 내용 등을 일치시킴으로써 상대의 마음을 부드럽게 여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는 상대방이 듣기에 편한 말, 듣고 싶은 말, 옳은 말, 반박할 필요가 없는 말을 하는 것을 페이싱이라고 표현한다. 백트래킹. 대화를 할 때 맞장구 치며 핵심 내용을 반복해 주거나 따라해주는 행위를 말한다. 동질감을 느끼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주 사용되는데 고객이 즐겨 사용하는 이모티콘, 특수문자 등을 똑같이 따라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칼같이 지키는 고객 문자를 주고받을 때 영업적인 역시 그대로 따르는 것이 좋다. 이제 전화 멘트 보조 용어를 살펴보도록 하죠. 고객들은 대부분 스스로 상담 신청을 한 경우에 우리가 전화를 하면 스팸 전화가 걸려온 것처럼 받습니다. 이는 고객의 잘못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잘못도 아니죠. 처음 전화를 걸어 이는 고객의 잘못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잘못도 아니죠. 처음 전화를 걸기 전에 어떠한 접촉도 없었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충분히 스팸으로 생각할 수 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대화를 풀어나가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말 주변이 없다거나 대화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전화 멘트 스킬을 극대화하는 것이고, 둘째는 전화를 받게 될 고객들의 마음을 편히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문자를 활용할 것입니다. 전화 멘트 스킬에서 지금은 멘트를 실력을 키우는 것 외에는 우리가 노력해야 할 부분, 바로 문자 멘트를 체크해 보도록 하죠. 문자 멘트를 체크해 보도록 하죠. 누군가의 소개를 통해서 홍보 전단지나 여타 광고를 통해서든 고객과 통화할 수 있는 연락처, DB가 여러분 손에 들어와 있다고 가정합시다. 고객이 먼저 DB를 제공한 상태인 것이죠. 여러분은 전화를 걸기 전에 서로에게 부담을 덜 주는 문자를 보내 나중에 진행하게 될 상담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문자를 작성할 때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요소가 있습니다. 문자 작성 시 필수 요소 6가지. 답변이 쉽게 나올 수 있도록 질문한다. 답변이
쉽게 나올수록 질문. 고객이 먼저 상담을 신청했기 때문에 연락했다는 것을 거듭 강조. 아쉬운 쪽은 우리가 아니라 아쉬운 쪽은 고객임을 인식시킨다. 중간중간에 대화를 부드럽게 이끌 수 있는 페이싱을 쓴다. 페이싱, 보조 페이스를 맞춘다는 뜻. 상대방과 마음, 행동, 몸짓, 말투, 말의 행동 일치를 상대를 부드럽게 여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상대방이 듣기에 편안한 말, 듣고 싶은 말, 옳은 말, 반박하는 말. 중간중간에 대화를 부득이한 이끌 수 있는 페이싱을 쓴다. 나에게 왜 전화를 해야 하는지 이해를 시킨다. 왜 전화를 해야 하는지 이해를 시킨다. 내 이름을 고객 휴대전화의 전화부에 저장하게. 내 이름을 고객 휴대전화 전화부에 저장하게 하는 등의 지시를 덧붙인다. 예를 들어 식사 맛있게 하세요. 약속 잊어버리지 않게. 예를 들어 식사 맛있게 하세요. 약속 잊어버리지 않게 꼭 메모에 두세요. 등등. 상황에 맞는 고객의 큰 부담을 갖지 않을 간단한 지시를 내림으로써 다음에 만났을 때 혹은 전화할 때 그리고 그 후에도 고객이 내 지시를 받아들일 가능성을 높인다. 조만간 연락하겠다는 문자만 툭 보내놓고 느닷없이 전화해서는 결코 안됩니다. 조만간 연락하겠다는 문자만 툭 보내놓고 느닷없이 전화해서는 결코 안됩니다. 그런 전화는 고객 입장에서 볼 때 스팸 전화. 고객 입장에서 볼 때는 서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문자를 보내야 효과가 있지. 짧게 한 번 문자를 보내놓고 전화를 하는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서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문자를 보내야 효과. 다음에 보여드리는 그림은 잘못된 예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여드리는 문자 그림은 잘못된 예를 들기 위해 제가 직접 비효율적인 문자를 써서 캡처한 것입니다. 보세요. 답변을 유도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고 자기가 이겁니다. 그러면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아 고객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무료 체험 신청해 주셔서 문자 드렸습니다. 잠시 후 관련해서 전화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거. 근데 아무 호응이 없이 대화가 단절되어서 그 다음을 연결해 나가기가 매우 곤란한 상태. 이 상태에서는 전화를 해도 튕겨나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자기 말만 툭툭 내던진 느낌 들죠? 이런 문자를 보내고 나서 전화를 한다면 상대가 수신 거부 버튼으로 누를지 모릅니다. 다음에 보내드리는 그림은 상대방이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효율적인 내용의 문자를 캡처한 것입니다. 읽기 편하게 단락을 구분했고 전체적인 답변이 쉽게 나올 수 있도록 멘트를 구성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비효율적인 내용의 문자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문자입니다.
1번 문자에 선물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부추기는 내용과 함께 선물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부추기는 내용과 함께 쉽게 답변할 수 있는 질문이 들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슬쩍 우리 선자 고객님이라는 표현으로 써서 친근감을 높였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김선자 고객님 맞으세요? 이번에 미연생리대 무료체험 신청하신 거 당첨되어서요. 그것 관련해서 선물 드릴 것도 있고 여쭤볼 것도 있고 해서 연락드렸어요. 우리 선자 고객님 맞으시죠? 아, 네. 네. 2번 문자는 당연한 페이싱들로 그들에게서 예스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2번 문자는 점심 맛있게 드셨는지요? 모르겠네요. 이번에 무료 체험 외에도 드릴 선물이 상당히 많거든요. 다나나 아이스크림도 있고 캐비어 센스도 있고 좋아하실 만한 좋아하실 걸로만 준비했답니다. 이왕 선물 받을 것 푸짐하게 받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네. 예스를 유도해서 끌어냈습니다. 자, 그러더니 3번 문자는 앞 내용이 뒤 내용의 이유, 근거, 원인, 이유나 근거나 원인, 조건 등을 댈 때 쓰는 접속의 부사.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중에서 그래서를 사용했습니다. 지금 전화해야 하는 이유. 지금 전화해야 하는 이유를 고객에게 알려준 것이죠. 다시 말해 고객이 선물을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전화한다는 논리입니다. 물론 앞뒤가 맞지 않지만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기에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고객에서 가벼운 지시를 내리면 짓습니다. 이 멘트는 다음에 만나거나 혹은 전화를 하거나 지시를 내렸을 때 받아들일 가능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지시의 내용도 이름을 저장하라는 것으로 다음에 전화했을 때 또 튕김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3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키키 맞습니다. 킥킥 해주니까 네, 키키 맞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드려야 하는데요. 지금 잠시 통화 가능하세요? 아니면 한 30분쯤? 그러니까 10분 후요. 네, 그럼 10분 후에 우리 선자 씨한테 전화 드릴게요. 이따 뵈어요. 지금 제 이름 심현수 저장해 주시고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전화 멘트로 상담 약속을 확정하라. 문자 멘트에 이어 전화 멘트까지 이번 강의는 상당히 길군요. 문자 멘트에 이어 전화 멘트까지 이번 강의는 상당히 길군요.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니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전화 멘트는 사실 가장 막막한 분야 중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전화통화를 통해 고객에게 강하게 어필할 수 있고 상담 혹은 판매를 확정질 수 있을까요? 제 주위에도 전화 울렁증이 있다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고객을 직접 보고 이야기한다면 자신 있다는 사람들도 전화로 이야기하면 왠지 모르게 기가 죽어 대화를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상대방이 눈앞에 있으면 말을 하지 않더라도 느낌을 통해 움직임을 통해 표정을 통해 서로 상대방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는지 있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우리는 상황에 맞는 말과 행동으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게 되겠지요. 지난 수십 년간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하는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을 해왔습니다. 대인공포증이 있지 않는 이상 오랜
세월 해온 것이만큼 굳이 전문가에게 배우지 않아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통화는 다릅니다. 전화상으로 상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내기 어렵습니다. 느낌도 불분명하고 상대 움직임도 표정 등도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어떻게든지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전화 버튼을 누르기는 하지만 막상 고객과 통화를 하면 위축되고 말문이 막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지 않으면 대화 흐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전화 멘트를 구사할 수 있을까요? 우선 전화 통화를 통해 얻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다시 말해 판매를 할 것인지, 상담 약속을 굳건하게 확장할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에 따라서 전화 멘트 흐름과 마무리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영업인이 전화를 거는 이유는 대부분 고객과의 상담 약속이 확정시키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매를 위해 전화를 거는 경우에는 상담을 위해 전화 멘트 중에서 개입 질문을 강화하여 고객의 니즈가 올라간 후 상품 설명을 하고 클로징을 시작하면 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이제부터는 상담 약속을 확정짓기 위해 필요한 효율적인 전화 멘트를 뼈대를 알아보겠습니다. 주의할 점은 여러분이 취급하는 제품의 스펙을 얘기한다거나 혹은 가격을 미리 알려주는 멘트는 절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취급하는 제품의 스펙을 이야기한다거나 혹은 가격을 미리 알려줄 멘트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품에 대한 설명은 직접 만나서 고객의 니즈를 충분히 끌어올린 후에 하는 것이고, 가격은 계약서에 작성하기 직전에 제품에 대한 메리트를 충분히 느끼게 해준 상태에서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제품에 대한 설명은 언제 직접 만나서 고객의 니즈, 필요성을 충분히 끌어올린 다음에 가격은 계약서에 작성하기 직전에 제품에 대한 메리트를 충분히 느끼게 해준 상태에서 알려줍니다. 탁월한 효과를 보장하는 효율적인 전화 멘트. 고객과의 전화 상담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멘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그 첫 번째는 간단한 인사. 인사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로 시작할 수도 있고, 그때 상황에 맞게 날씨가 정말 화창하네요, 요즘 비가 너무 많이 내리죠 등 적당히 페이싱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적당히 페이싱. 페이싱은 포즈 페이스, 맞춘다는 뜻으로 상대방과 마음, 행동, 몸짓, 말투, 말의 내용 등을 일치시킴으로써 상대의 마음을 부드럽게 여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서는 상대방이 듣기에 편한 말, 듣고 싶은 말, 옳은 말, 반박할 필요가 없는 말을 하는 것이 페이싱이라고 표현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뭐예요? 고객의 이름을 확인하는 과정에 통해 스팸 전화가 아님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대출회사나 통신회사 등에서 시도 때도 없이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겁니다. 때문에 고객과 처음 전화 통화를 할 때 자칫 잘못하면 스팸 전화로 오해를 받아 피땀 흘리며 전단지를 뿌리고 광고를 해서 얻게 된 고객의 DB가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건 전화가 성가신 스팸 전화가 아니라는 것을 고객이 알게 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이름을 확인하고 정확하게
그건 전화라는 사실을 인식시켜야 합니다. 이와 비슷한 목적으로 문자 멘트가 사용되기도 하죠. 세 번째는 고객이 먼저 요청해서 전화를 했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 대부분 먼저 전화를 건 사람이 상대적으로 아쉬운 쪽, 대부분 먼저 전화를 건 사람이 상대적으로 아쉬운 쪽, 즉 을의 입장이 되기 마련이죠. 그렇다면 고객으로 하여금 아쉬움을 느끼게 해서 먼저 전화를 걸게 하면 어떨까요? 문제는 문자가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전화를 걸었을 때는 초기에 기선을 잡아야 합니다. 초기에 기선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고객이 여러분을 가볍게 여기지 않을 테니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고객의 요청에 의해 전화를 했다는 것을 밝히고 그 부분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 잠깐 통화가 가능한지에 대해 확답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잠깐 통화가 가능한지에 대해 확답을 얻어내야 합니다. 대면 세일즈를 할 때 급하다고 서서 얘기하는 것만큼 볼품없는 행동도 없습니다. 전화의 경우 자기 할 말만 해버리고 끊는 것만큼 우스운 짓도 없을 것입니다. 상담을 차분히 이끌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바로 통화가 가능 여부에 대한 확답을 받아내는 겁니다. 그래야 보다 적극적으로 고객이 대화에 참여하게 되고 통화가 다소 길어져도 튕겨나가지 않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적당한 페이싱으로 질문해도 좋다는 동의를 얻어내는 것입니다. 고객과 통화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었다면 그 기세를 몰아서 질문도 해드리는 게 좋다는 동의를 얻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시작할 개입 질문에 적극적으로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동의를 얻지 못하고 개입 질문을 시작하게 되면 통화 시간이 길어지는 것에 대해 고객이 거부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하나의 요청을 수락받자마자 곧바로 또는 또 다른 요청을 하게 되면 이 또한 고객의 거부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고객이 듣고 싶어하는 말, 당연히 말을 등을 던지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개입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는 고객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게 유도 질문을 던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만나야 한다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과정입니다. 개입 질문이 뭘까요?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전에 안 나올 수도 있는 내용 같습니다. 개입 질문. 개입 질문. 자신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일에 끼어듦, 간섭, 관여 관계, 알고자 하는 바를 얻기 위해 물음, 질문, 개입, 자신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일에 끼어듦. 대강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개입 질문. 여기에다가 유도 질문. 여섯 번째, 개입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는 고객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도록 유도 질문을 던지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분을 만나야 한다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과정. 직접적인 얘기는 아닌데 이해가 잘 갈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거. 일곱 번째, 비교, 가정, 분해, 전제, 격려, 유도 등으로 상담 날짜를 확정하는 것. 이는 전화통화 중 최종 목표인 상담 약속을 확정하기
위한 멘트 방법입니다. 이것으로 전화 멘트는 마무리되죠. 전화 통화를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하시는 분들의 경우 6번을 충실히 하고 6번이라 하면은 아까 6번째 개입 질문을 던지는 것, 고객이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게 유도 질문을 던지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을 만나야 한다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과정. 네, 6번째, 이 제품 판매남들의 경우 6번을 충실히 하고 나서 거절 예방을 위해서 가치, 결정, 시도를 체크하는 질문을 마치고 고객의 니즈, 필요성이죠. 상당히 올라온 후에 상품 설명을 하고 7번을 통해 마무리, 비교, 가정, 분해, 전제, 격려, 유도 등 7번을 이렇게 통해 마무리, 크로징, 간다는 얘기죠. 가치, 결정, 시도에 대해서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전화 멘트에서 꼭 들어갈 내용, 이것까지 요약해 보면 간단한 인사, 고객 이름 확인 과정에서 통해 스팸 전화가 아님을 알리기 간단한 인사. 첫 번째, 두 번째는 고객 이름 확인 과정에서 스팸 전화. 내가 이름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건 누구한테 소개를 받았던가. 일단 스팸이 아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세 번째, 고객이 먼저 요청해서 전화했다는 것을 인식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잠깐 통화가 가능한지에 대해 확답을 받아야 된다. 적당한 페이싱으로 질문해도 좋다는 도움을 받기. 적당한 페이싱으로 질문해도 좋다는 등 도움이 받기. 개입 질문하기. 비교, 가정, 분해, 전제, 격려, 유도 등 6단계로 상담 날짜를 확정해버린다. 개입 질문. 아까 개입 질문. 이렇게 고객이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게 유도 질문을 던지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만나야 한다는, 나를 만나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겁니다. 저는 재테크 강사이니까 재테크에 대해서, 노후 문제에 대해서, 돈 걱정 없는 노후 30년에 대해서 제가 상담을 만나서 풀어주겠다. 어떤 이런 걸 갖다가 개입 질문을 이렇게 해서 돈으로 확정을 받는다. 이 내용입니다. 그럼 각각의 단계별로 어떤 멘트가 있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막막한 상태에서 무턱대고 전화를 했을 때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업인, 안녕하세요. 김선자 고객님이세요? 고객, 네, 누구세요? 영업인, 네, 여기는 정우식품입니다. 고객, 어디라고요? 영업인, 정우식품입니다. 고객, 거기서 뭐 하는 데인데요? 거기가 뭐 하는 데인데요? 영업인, 유기농 우렁이 농법으로 현미를 발효시켜서 장에 좋은 제품을 제조하고 있는 왕송호수 옆에 위치한. 고객, 죄송한데요. 지금 좀 바빠서요. 다음에 전화 주세요. 대부분 이런 식으로 대화가 진행되죠. 앞에서 말했듯이 고객은 여러분의 회사에서 하는 이벤트에 참여 신청을 했다고 해도 여러분의 회사 이름이나 제품명을 기억하고 있는 확률은 낮습니다. 기억을 해도 신청을 했을 당시만큼이나 니즈가 충분하지 않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대화를 진행해야 효율적일까요? 다음 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인, 안녕하세요. 김선자 고객님 맞으시죠? 지난 월요일에 무료 체험 이벤트를 신청하셔서 연락드렸습니다. 바로 현미 버섯 체험 이벤트 신청하셔서 당첨되셨는데요. 그때 이벤트 신청하신 거 맞으시죠? 네. 영업인, 요즘 날씨가 너무 변덕스럽네요. 갑자기 비도 오고 덥기도 하고 지금 잠깐 통화 가능하시죠? 네. 영업인, 네. 그래도 우리 김선자 고객님께서 전화 제품 무료 체험 하시면서 이왕이면
아침에 시원하게 변을 보실 수 있도록 다이어트도 되고 소화가 잘 되어서 속이 편해지고 훨씬 효과를 보고 그러면 더 낫잖아요. 그죠? 당연하죠. 사람에 따라서 변비에 먼저 효과를 보시는 분도 계시고 다이어트의 효과를 바로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거든요. 어차피 처음에 보는 것 좀 잘 드셔보시고 만족하면 정말 효과도 좋고 하면 나중에라도 또다시 저희를 찾아주실 수도 있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선자 고객님께 체험 기간에 더 도와드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더 챙겨드리려고 연락드린 거예요. 일단 제가 우리 선자 고객님께 대해서 좀 알아야 하니까 몇 가지 여쭤볼게요. 대답 잘해 주셔야 해요. 아시겠죠? 네. 개입 질문 및 마무리 시작. 다음 강의 참고. 이와 같은 흐름을 진행해서 마무리하면 됩니다. 전화통화는 미리 전체적인 흐름을 머릿속에 담아두고 그에 맞게 이끌어 가야 합니다. 대화라고 하는 것이 변수가 있기 마련이지만 흐름을 명확히 인지하고 그에 맞춰 가면서 유도하면 어김없이 상담 약속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목소리를 여유있게 내는 법, 완급을 조절하는 법, 적당한 백트래킹입니다. 백트래킹이 아까 뭐라 그랬죠? 백트래킹.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트래킹이 무엇이냐? 백트래킹을 백트래킹이 무엇이냐? 대화를 할 때 맞장구를 치며 핵심 내용은 반복해 주거나 따라해 주는 행위를 말한다. 동질감을 느끼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주 사용되는데 고객들이 즐겨 사용하는 이모티콘이나 특수문자 등을 똑같이 따라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칼같이 지키는 고객의 문자를 주고받을 때는 영업인 역시 그대로 따른 것이 좋다. 백트래킹, 같이 맞장구 치고 편하게 해주는 것이 문자에서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백트래킹입니다. 여러분도 여유가 있어 보이면서 여러분의 말에 잘 호응해주는 사람에게 친근감과 신뢰감을 느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고객을 대할 때 여유 있으면서도 밝고 쾌활한 분위기로 맞장구를 잘 쳐주면서 미리 짜놓은 흐름대로 대화를 이끌어가야 원하는 대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픔이 지나가면 즐거움이 찾아온다. 파트 5. 이윽고 성의 누나가 강의를 마치고 세일즈를 시작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불과 10분 만에 100만원이 넘는 마사지 기계 3대와 300만원어치의 화장품을 판 것이었다. 2010년 1월 15일 금요일. 단 1시간 만에 100만원이 넘는 마사지 기계 3대와 화장품을 팔아 600만원의 매출을 올리다니. 성의 누나가 참 대단한 여자다. 외모도 남다르지만 세일즈 능력도 또한 남다른 것 같다. 부럽다. 스터디 모임에서 배웠던 문자 멘트와 전화 멘트 적극 활용하는 결과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상담 약속이 잡혔고 판매도 이전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이루어졌다. 신기했다. 나는 새삼 배움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무턱대고 마구잡이 비식으로 영업을 하는 것은 멍청한 짓이었다. 어제 나는 오전 11시에 강남역 근처 커피숍에서 고객과 만나 상담을 하고 성의 누나에게 전화를 걸었던. 사무실에 있으면 같이
점심이나 먹자고 해볼 생각이었다. 작년 12월 크리스마스 이브에 함께 영화를 보자는 전화는 결국 하지 못했다. 거절당한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거절당하면 다시 볼 수 없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침 성의 누나가 일하는 사무실 근처에 있는데 약속 없으면 점심 한 끼 정도는 먹자고 할 수 있는 일 아닌가? 최고구나. 마침 전화를 했다. 전화 잘했다. 최고구나. 마침 전화 잘했다. 성의 누나한테 내 전화를 받자마자 대뜸 말했다. 전화 잘했다고? 무슨 의미일까? 내 전화 기다리고 있었던 것일까? 나는 두근거린 마음을 가라앉히고 물었다. 저 누님 사무실 근처에 있는데 아직 점심 식사 안 하셨죠? 미안한데 어떡하지? 선약 있어. 점심은 다음에 먹기로 하고. 너 내일 아침 뭐해? 내일 아침에요? 특별한 일 없는데요? 잘됐다. 내일 아침에 우리 사무실에 와서 화장품 좀 날라주지 않을래? 이준석 선배 소개로 한국생명 송파 지점장님을 소개받았는데 내일 아침 송파 지점으로 와서 조회 후에 30분 정도 FC들 대상으로 강의해달라고 하지 뭐야? 네가 나 좀 도와줘야겠어. 그러지 뭐. 나는 흔쾌히 승낙했다. 그러나 이준석 선배가 소개했다는 말이 왠지 마음에 걸렸다. 고맙다. 최고 8시까지 우리 사무실로 와줘. 네 내일 뵐게요. 그래. 일 끝나고 맛있는 거 사줄게. 성의 누나는 마치 어린이한테 말하듯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겨우 2살 차인데 어린애 취급하는 성의 누나가 못마땅했다. 나는 터덜터덜 강남역으로 걸어가 전철을 탔다. 이준석이 성의 누나를 좋아한다는 것쯤은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 성의 누나를 대하는 이준석의 태도나 말투, 표정, 눈빛을 보면 알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런데 성의 누나도 이준석을 좋아하는 걸까? 성의 누나가 나보다 2살 이고 이준석이 나보다 6살이니까 두 사람 4살 차이가 난다. 이런 4살 차이는 궁합도 보지 않는다는데 더군다나 여자 입장에서야 아무래도 연하보다는 연상이 낫겠지. 아니야. 요새는 여자 쪽이 나이가 많은 커플도 흔해. 그만하자. 골치 아프다. 나는 좀처럼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성희 누나의 이준석의 얼굴을 내보내고 3차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다정하게 함께 있는 모습이 내내 머릿속에 빠져나가지 않았다. 괴로웠다. 다음날 난 시간에 맞춰 일찍 왔네. 성희 누나가 반갑게 말을 걸었다. 저것들인가요? 차에 실을게. 나는 사무실 한쪽 구석에 쌓여있는 마사지 기계와 화장품을 가리켜 물었다. 좀 많지. 보험 설계사들이 몇 명이나 되는데요? 30명 정도 되나봐. 대단하세요 누나. 대단하긴 뭘. 성희 누나가 자랑하듯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그 모습이 참 귀여웠다. 일단 짐부터 나를게요. 나는 웃옷을 벗고 마사지 기계와 화장품을 성희 누나 차에 실었다. 다 된 것 같네. 타. 성희 누나가 사무실을 벗어놓은 내 웃옷을 들고 나와 내게 건네 말했다. 나는 웃옷을 입고 조수석에 올랐다. 성희 누나가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찍고 천천히 차를 몰았다. 송파 지점도 도착한 시간이 8시 50분. 출근 시간이라 많이 막힐 줄 알았는데 다행이다. 우리는 차에서 내려 함께 사무실로 올라갔다. 안녕하세요. 문성희입니다. 사무실 문 열고 들어선 성희 누나는 지점장에 다가가 씩씩하게 인사를 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조회는 9시부터 시작해서 9시 30분에 끝나니까 좀 기다리셔야겠네요. 네, 그동안 저희는 물건을 좀 옮겨 놓을게요. 그러세요. 전 조회 시간이 다 돼서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점장은 가볍게 고개를 숙여 보이고 회의실로 들어갔다. 나는 성혜 누나에게 키를 받아서 차에 있는 물건들을 사무실로 옮겨 놓았다. 오늘 수고 많네. 커피 한잔 할까? 좋죠. 우리 함께 휴게실로 가서 자판기 커피를 뽑아 마셨다. 처음 사람들 앞에서 강의하신 게
언제예요? 작년 초니까 1년쯤 됐네. 처음부터 잘하셨나요? 그럴 리가 있니? 처음에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떨렸지. 두 번째는 좀 낫더라. 세 번째는 더 낫고 할수록 느는 것 같다. 부럽네요. 부럽다. 부럽긴 이따 내가 하는 거 잘 봐. 배울 점이 있을 거야. 당근이죠. 우리는 커피를 마시고 다시 사무실로 들어갔다. 잠시 후 조회가 끝났는지 지점장이 회의실에서 나왔다. 많이 기다리셨죠? 들어가 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성의 누나는 나에게 따라오라는 눈짓을 하고 회의실 쪽으로 걸어갔다. 난 천천히 성의 누나를 따라갔다. 안녕하세요. 문성입니다. 자신있게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간 성의 누나가 맑고 큰 소리로 사람들에게 인사를 했다. 제가 근무하는 회사 이름이 대한화장품, 여러분들은 한국생명에 근무하시니 우린 자랑스러운 대한의 딸들이네요. 성의 누나가 말하자 작은 웃음을 회의실 안에 퍼졌다. 나는 서둘러 밖으로 나와 사무실에 쌓아놓은 물건들을 회의실로 옮겨놓고 다시 나왔다. 여자들만 있어서 회의실에 있기가 민망했기 때문이다. 나는 창문 너머로 성의 누나가 강의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성의 누나는 다양한 제스처를 써가며 자연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때문에 때로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고 자신의 질문에 손을 들고 대답한 사람에게 작은 선물을 주기도 했다. 간간히 큰 웃음소리가 회의실 밖으로 새어나왔다. 대체 무슨 말을 했기에 사람들이 웃는 것인지 궁금했다. 이윽고 성의 누나가 강의를 마치고 세일즈를 시작했다. 그때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불과 10분 만에 100만 원이 넘는 마사지 기계 3대와 300만 원어치 희대품 화장품을 판 것이다. 뭐예요? 사람들이 체면이라도 된 거예요. 나는 얼마 남지 않는 화장품을 다시 차에 싣고 돌아오는 길에 성의 누나 물어봤다. 체면? 나 그런 거 할 줄 몰라. 성의 누나가 웃으며 대답했다. 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600만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왜 궁금하니? 당근이죠. 그러게 들어와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들으라니까. 남자라고는 나 혼자인데 부끄러움은 잠시야. 그때만 넘기면 지나가. 하지만 영업 노하우는 한번 배워두면 오래 써먹을 수 있지. 그렇지 않아도 마구 후회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에 누님 강의를 꼭 들을 테니 꼭 다시 저를 불러주세요. 저를 마음껏 누님 짐꾼으로 부려먹으세요. 야, 정말이니? 그럼요. 좋았어. 오늘 최고가 내 짐꾼이 된 기념으로 점심은 호텔 뷔페에서 쏜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누님. 나는 마치 하인처럼 머리를 쪼아리며 공손히 말했다. 운전을 하느라 앞을 보고 있던 성의 누나가 고개를 돌려 나를 쳐다보았다. 눈이 마주쳤다. 순간 나도 모르게 웃음보가 터졌다. 성의 누나는 너 그런가? 나를 보며 크게 웃었다. 웃음은 오래도록 멈추지 않았다. 성의 누나가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니 기뻤다. 아픔의 시간이 지나 가면 즐거움의 시간이 찾아오는 모양이다. 심현수 영업비법 강의 5. 한 번에 여러 고객을 상대로 영업하라. 최고는 부끄러움 때문에 회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의 누나의 강의도 듣지 못합니다. 물론 다음번은 반드시 듣겠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소설 속에서 성의 누나가 한 것이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그게 그룹 세일즈입니다. 하인처럼 머리를 조이며 다시 묻겠습니다. 가장 빠르게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영업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큰 돈을 들여서 광고를 하고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에게 물건을 파는 것. 하지만 이 방법은 많은 돈이 있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남들과 같은 시간, 같은 액수 돈을 투자해서
남들보다 몇 배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혹시 주변에 1:1 영업을 지향하고 1대 다수 영업을 통해서 한 번에 많은 매출을 올리는 분들을 보신 적 있나요? 지금 저는 하나의 거래처를 뚫어서 싼 값에 많은 양의 상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혹시 주변에 1:1 영업을 지향하고 1대 다수 영업을 통해서 한 번에 많은 매출을 올리는 분들을 보신 적 있나요? 지금 저는 하나의 거래처를 뚫어서 싼 값에 많은 양의 상품을 파는 영업을 가장 빠르게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영업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큰 돈을 들여서 광고를 하고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에게 물건을 파는 것. 그것이 하지만 방법은 많은 돈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남들과 같은 시간 같은 액수 돈을 투자해서 남들보다 몇 배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룹 세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거래처를 뚫어가지고 싼 값에 많은 양의 상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비자 한 명 한 명의 제대로 된 값을 받고 판매를 하여 큰 매출을 올리는 영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비자 한 명 한 명에게 제대로 된 값을 받고 판매하는 큰 매출을 올리는 영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룹 세일즈입니다. 업종에 따라 홈 강의, 홈 파티, 교바이, 노바이, 브리핑 영업 등 명칭으로 불려지지요. 교바이, 노바이, 쉽구나. 이따 알아보더라고. 명칭으로 불리죠.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않으신가요? 한 명 한 명 만나서 판매하기도 어려운데 한 번에 여러 고객을 상대로 영업하라고? 도대체 그게 가능하기나 한 말입니까? 당연히 가능합니다. 한 번에 여러 고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라고? 도대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모든 영업에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굳이 돈을 들여서 광고를 하지 않더라도 말이죠. 여러분이 차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걸어서 고객을 찾아다니는 것도 일종의 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세일즈를 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모아야 하는데요. 그 전에 먼저 사람을 모으는데 얼마의 돈을 투자할 수 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표를 보시고 각 단계의 잠재고객 한 명당 투자할 수 있는 돈, 각 단계의 잠재고객 한 명당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헤아려 보세요. 그룹 세일즈를 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모아야 하는데 그 전에 먼저 사람을 모으는데 얼마의 돈을 투자할 수 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표를 보시고 각 단계의 잠재고객 한 명당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해보세요. 모든 영업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차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걸어서 거기를 다닌다고 해도 일종의 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계약 한 명당 나의 수당은 얼마인가? 계약 한 명당 나의 평균 수당은 얼마? 자, 계약 한 명당 창출을 위하여 몇 명과 미팅을 해야 하는가? 사후 관리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계약 한 명당 얼마인가? 현재 신규 고객 발굴을 위해 노력으로 오는 무엇이 있으며 비용은 얼마나 드는가? 계약 성사와 관계없이 신규 미팅당 평균 수당은 얼마?
신규 미팅 한 명을 하게 되면 어느 만큼 경비가 소요되는가? 투자 결과 기대되는 실질적인 나의 소득은 얼마인가? 한 명 미팅을 위해서 몇 번의 콜드콜을 해야 하는가? 미팅 확정과 관계없이 콜드콜 한 명당 평균 소득은 얼마인가? 신규 미팅 한 명당 실질적인 소득은 얼마인가? 콜드콜 한 명을 하게 되면 어느 만큼 비용이 발생하는가? 콜드콜 한 명당 실질적인 소득은 얼마인가? 콜드콜 후 미팅 확률이 100%가 될 수 있으면 비용이 얼마나 투자할 수 있는가? 나의 월 소득 목표는 얼마이며 유효 통계에 따른 하루 일과는 어떻게 정해지는가? 미팅 후 계약의 100%가 될 수 있으면 비용이 얼마나 투자할 수 있는가? 표의 질문에 모두 대답하셨나요? 그럼 여러분이 집행할 수 있는 광고비를 뽑을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광고비란 텔레비전이나 신문 광고를 할 때 드는 비용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개를 유도하기 위해 선물을 샀다면 선물을 사는 데 들어간 돈도 광고비라고 할 수 있고 사람들을 모으는 데 들어간 돈도 광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략은 여러분이 쓸 수 있는 광고비에 맞춰서 세워야 합니다. 제가 권하는 첫 번째 방법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판대를 설치하여 관심을 끌고 모인 사람들에게 정당한 선물을 나눠주며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이화여대에서 간단한 이벤트를 통해 1시간 만에 100명 정도와 만남 약속을 확보했던 사진입니다. 이런 식으로 만남 약속을 잡고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처럼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찾아가 그룹 세일즈 형태로 1대 다수의 판매를 진행합니다. 업종에 따라 선물 외에도 도움이 되는 강의, 세미나 등을 통해 사람을 모으고 행사가 끝난 후 관심을 보이는 분들에게 사람을 모아달라고 하거나 그 자리에서 바로 판매를 진행하는 방법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서울여대에서 강의를 마친 후 판매를 진행하는 장면을 촬영한 것입니다. 공원이나 번화가 아트장이나 오일장 등에 입점하여 부스를 설치해 놓고 고객의 눈과 마음을 끄는 서비스를 제공해서 고객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 그 후 고객에게 판매를 하거나 또는 판매를 위해 사람들을 모아달라는 부탁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돈을 받지 않고 네일아트를 서비스하며 그와 함께 화장품 세일즈 상담을 진행해 즉석에서 판매하거나 추 미팅 일정을 잡았던 사진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사진 만들기 행사를 열어 고객들을 명단을 모으고 추 고객들이 개입할 만한 여러 장치를 통해 보험 상담을 연결시킨 사진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처럼 번화가에서 자릿세를 대고 각종 설명회, 체험 이벤트, 경품 증정 행사 등을 열어 사람들을 모은 후 고객 명단을 확보하고 그룹 세일즈로 연결시킬 수 있는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잠재 고객들의 명단을 확보하고 몇 가지 세일즈 도구들을 통해 잠재 고객들로 하여금 사람들을 모으게 하고 모인 자리에 가서 그룹 세일즈를 하는 방법 외에도 업종에 따라서는 바로 판매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처럼 찜질방에서 쉬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 판촉물을 나눠주며 판매를 진행하기도 하고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처럼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반짝 이벤트를 벌이거나 선물을 나눠주거나 재미있는 마술을 보여주며
즉석에서 판매를 진행하기도 하죠. 고객 단계에 따른 투자 금액을 정했다면 그에 맞춰서 서비스나 선물을 준비하십시오. 그 후 업종에 맞는 타깃을 정하고 타깃층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선물을 나눠주면서 세일즈를 하여 매출을 일으키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135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